아무 데서나 순이 나오지 않죠. 생장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에서만 순이 나와요. 아무 데서나 새 순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아무 데서나 줄기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 올라오게 만드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생장점 포인트인데, 우리가 그것들 하나하나를 밝혀내면서 그 지점들을 열어가면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 그것이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학교입니다. 여러분, 우선 길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성경을 목록을 여셨죠? 그러면 맨 앞에 보시면 창세기부터 말라기 이렇게 쭉 목록이 쭉 이름들이 있죠. 네. 여러분, 이게 전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9권을 창세기에서부터 여기에 있는 순서를 따라 쭉 말라기까지 읽으려면 읽어지지 않아요.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 39권은 쭉 이야기가 흘러가는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친한 식구들끼리 모여 있어요. 어떻게 친한 식구들끼리 모여 있냐면은, 히스토리는 히스토리대로 모여 있고요, 영적인 문학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문서는 성문서대로 모여 있고요, 또 예언서는 예언서대로 모여 있어요. 얼핏 보면은 하나인 것 같지만 세 동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눠져 있다고요? 우선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또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세 동네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색깔이 달라요. 이렇게 보면 다 똑같은 까만색 글씨이지만 색깔이 다릅니다. 어떤 색깔이 있는가, 제가 한번 색을 구분해서 여러분하고 나누어서 우선 구분을 해 놓으면은 여러분 눈에 확 띌 것 같아서, 이번 성경일독학교에서는 성경 목록을 컬러로 구분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역사서는 초록색으로 구분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써 있는 39권 가운데 어디까지가 역사서, 즉 히스토리일까요? 맞습니다. 어디까지예요? 에스더까지예요. 이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를 초록색으로, 여러분 마커가 있으시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렇게 칠해 놓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에스더 다음에 욥기에서 어디예요? 아가서까지는 무슨 동네예요? 시가서 동네요. 여기는 노란색으로 칠해 놓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아가서 다음에 이사야에서 어디까지? 말라기까지는 뭐라고 말해요? 예언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글씨가 전부 붙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렇게 세 동네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융판에다가 한번 여러분 눈에 확 띄게 붙여보겠습니다. 자, 창세기부터 쭉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사실은 에스더 다음에 욥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렇게 붙여 놓지 말고 우리가 나눠 놓아 보자는 거죠. 왜? 동네가 다르니까. 여기는 시가서니까. 5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에 아가 다음에 이사야가 성경 목록에 붙어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떼어서 예언서는 예언서대로 따로 떼어서 한번 나와봅시다. 요 이사야부터 어디까지예요? 말라기까지 이렇게 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를 이렇게 눈으로 쭉 이렇게 훑어보시면 전부 몇 권이에요? 이게 전부 몇 권입니까? 7권이요? 17권이에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몇 권입니까? 5권. 그 다음에 빨간색은요? 이것도 17권이에요. 다행히 굉장히 쉽죠? 자, 몇 권이에요? 17권, 5권, 17권이에요. 그러면 우선 이 써놓은 글씨를 이렇게 써놓은 거를 보면 초록색에도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은 곳이 있죠. 이렇게 초록색에도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고, 빨간색에도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네요. 그렇죠? 여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다 동그라미를 쳐놨네요. 지금은 여러분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실 텐데, 혹시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나십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전부 몇 권입니까? 8권. 이 8권은 동그라미가 쳐 있는데 왜 동그라미가 쳐 있을까요? 네,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성경 목록이에요. 맞죠? 우선 이런 게 탁 잡혀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뭐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러니까 포로 시대 목록은 초록색 역사서 안에도 들어있고 빨간색 예언서 안에도 들어있네요. 그렇죠? 네. 이렇구나. 우선 이거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 사실은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쭉 흘러가야지 되거든요. 그렇죠? 히스토리라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 모든 성경 목록이 다 흘러가는가 아닌가 하는 거를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고 지금부터 저랑 함께 지도 속에서 이 역사, 즉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 흘러가고 있는 성경의 히스토리가 어떻게 지도랑 같이 접목되면서 이 목록들이 가고 있는지 입체적으로 성경 목록을 여러분이 뽑아내야 돼요. 지도 속에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길을 만드는 중입니다. 지금은 길을 만드는 중인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가게 만드는 길이 있어야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거거든요. 근데 길이 지금 막혀 있다고요. 빨간색하고 노란색은요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노란색하고 초록색하고도 안 통해요. 이게 안 통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록색과 노란색과 빨간색을 전부 섞어가지고 하나의 길을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하나의 길을 만들 것인가? 이 초록색인 역사, 히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히스토리 속에 나타난 이 글을 쓴 저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은 욥기는 욥이 살았던 시대가 있을 것이고, 시편은 그 시편을 쓴 소위 다윗이 살았던 시대 속에 나온 것이고, 잠언은 솔로몬이 쓴 것이고, 이렇게 각각 이 글들을 쓰신 저자들이 살았던 히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역사가. 그렇겠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자들이 살았던 때가 있는데 그 살았던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성경 목록 속에는 초록색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어디까지예요? 에스더까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전부.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나 사실은 동네방네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어디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초록색 속에 다 들어가야만 돼요. 왜? 그 속에서 살았었던 성경의 저자들이 쓴 내용을 옆에다 따로 모아서 붙여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다시 다 집어넣을 거예요. 어떻게 집어넣으면 좋을까? 우선 초록색이 흘러가는 길을 먼저 알아야 노란색, 빨간색이 각각 어떤 내용인지 알아서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예요. 하나는 초록색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는 노란색과 빨간색 하나하나가 어떤 시대 때 쓰여졌는지를 한 개 한 개 퍼즐 조각을 다 알아야 두 개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맞출 수 있어요. 어느 속에 끼어 들어가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를 쓰셨습니다. 그럼 이사야서를 쓰신 것을 들고 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 해갖고 어디까지 있어요? 어디까지? 에스더. 여기서 말라기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에스더라고 하는 구약의 역사가 끝나는 그 히스토리 지점상에 이사야는 어디가 자리냐 이거죠. 그분이 들어가야 할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잠언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의 잠언. 그럼 솔로몬의 잠언을 솔로몬의 손에 들려서 솔로몬 당신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하고 에스더까지 중에 어디에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내 자리는 여기인 것 같은데 하고 들어가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시가서 한 권 한 권이 어떤 때 쓰여졌는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예언서도 한 권 한 권이 어느 때 쓰여져 있는지를 알아야만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것만 조합할 수 있다면 길이 하나로 만들어지잖아요. 예언서 동네 따로, 시가서 동네 따로 그렇게 읽지 않고 역사라고 하는 흘러가는 길 속에 가다가 예언서도 읽고 그 스토리를 읽다가 시가서도 읽고 이렇게, 그럼 하나로 통합해서 성경 전체를 한 줄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줄로. 그렇게만 만들 수 있다면 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길만 들으려고 그래요. 길만 쫙 보이면 읽으면 되니까. 자, 그래서 길을 만들 때 창세기 이렇게 세 글자로 이제 여러분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지도랑 같이 봐야 돼요. 이제 우리 성경일동학교에서는 이 지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이제 성경 그 내용을, 그러니까 글자 하나 하나로 성경 이렇게 읽을 때마다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 써여 있는 이 문자로 보지 마시고 우리 머릿속에 창세기 그러면은 그 창세기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지도 속에서 확 잡아서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들여다보면 복잡하고 막 뒤엉켜 있는 성경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비록 배열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우리 속에 쫙 뚫리는 길처럼 길이 하나를 쫙 보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지도랑 같이 연결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는 이제 한 권 한 권 이제 볼 거예요. 창세기는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1장에서 50장까지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창세기를 크게 둘로 나누라 그러면은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 뭐예요?
일반 역사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류 일반 역사. 그러면 창세기 12장은 이 12장부터는 뭘까요? 인류 일반 역사일까요? 히브리 민족의 역사일까요? 12장부터는 히브리 민족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아가 아브라함이랑 바로 위에 형님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아라든지 또는 셋이라든지 성경에 나타나는 그 인물들 있잖아요. 에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있죠. 이런 내용들은 히브리 민족의 혈통을 타고 온 조상이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 아담을 쫓아온 인류 일반 역사의 후손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세계사 속의 정보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나라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인류 일반 세계사예요. 세계사.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이스라엘 나라 역사 구속사를 성경에서 공부하는데, 그러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나라의 구속사는 몇 장부터 비로소 있는 거예요? 12장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까지는 12장과 정말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1장부터 11장은 지도 속에서 위치를 말해봐라. 그러면 어디쯤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두셨잖아요. 그 에덴 동산은 지도 속에서 대충 어디쯤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하란 지역이에요. 여기.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 에덴이라고 설정해서 쓰기도 하는데 하란입니다. 여기가. 또는 칼크미스, 칼키미시라고 하는 그 지역, 또는 바단 아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부위가 대체적으로 에덴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른쪽 여기가 지금 티그리스 강입니다. 왼쪽 여기는 뭐예요?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성경의 에덴이라고 하는 장소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에덴에서 발원했다, 큰 샘들이 발원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깊은 큰 샘들이 발원한 지역을 오른쪽으로는 히데겔, 왼쪽으로는 유브라데 강이다. 여기서부터 발원해서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흐르고 왼쪽으로는 이렇게 흐른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가운데 이 사이가 에덴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두 강의 이름은 우리가 정보를 지금으로서는 어딘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크게 이 둘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 하란 지역으로 봅니다. 여러분 지도 속에서 설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1장 부분을 읽을 때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두셨다라고 했을 때에 거기를 막연한 신화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구름 속에 집어넣어 놓지 마세요. 구름 속에 집어넣어 놓으면 안 돼요. 막연한 안개 속에 에덴 동산을 넣어 놓으면 안 돼요. 어디다가 넣어야 돼요? 여기요. 에덴 그러면 이 지역에서부터 발원했다고 생각해야 돼요. 첫사람이 이 지역 어디선가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분명히 지구 속에 한 스팟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거기부터 출발을 잘해야 돼요. 성경의 기록을 처음부터 붕 떠가지고 떠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의 기사, 아담과 하와부터 신발을 신겨야 돼요.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부터 역사 속의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붕 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잖아요. 어디예요? 어디서부터 불러내셨습니까? 갈대아 우루. 어딘지 아십니까? 갈대아 우루는 여기예요.
여기는 페르시아만으로 연결되는 곳입니다. 이게 지금 큰 지도인데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고대 근동 지방 지중해 연안 일대에 이 지도를 꼭 구약을 공부할 때 잘 설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서 흘러 들어가는 데가 이 페르시아만입니다. 페르시아만.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했을 때는 이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 아래쪽, 여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나중에 남방 유다가 멸망할 때에 신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그 신바벨로니아를 일으킨 그 민족이 이 갈대아 족속이에요. 갈대아. 그래서 성경에 갈대아 사람들이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바벨론 사람들이라고도 나와요. 느부갓네살을 얘기할 때 둘을 섞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갈대아 우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전체적으로 세팅하고 있는 곳을 지도 속에서 생각해봐라. 그러면 여기 에덴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설정하십시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일대를 1장에서 11장이 말하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겠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뭐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히브리 민족의 역사는 지도 속에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거쳐서 올라가는 이 기름진 반달 지형이라고 말하고 있는 초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 길을 따라 아람을 따라 밑으로 내려와서 가나안으로 내려오는, 지금의 팔레스타인으로 내려오는 이 길을 말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은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요? 지도 속에서 말하면. 자, 창세기,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는 누구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아요? 야곱이 누구를 낳아요? 12아들을 낳아요. 그래갖고 12아들 중에 누가 에집트로 내려가요? 요셉이 에집트로 내려가요. 자, 에집트가 어디예요? 이게 지금 지도 속에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일로 내려가요. 나일강 삼각주 평야입니다. 이것이. 나일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요. 여기가 더 높고 여기가 더 낮아요. 그래서 여기가 상류이고 여기가 하류입니다. 여기 삼각주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삼각주 평야, 이 지역에 에집트 문명이 형성됩니다. 근데 창세기는 12장, 여기서 출발해서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에집트, 이 고센이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가 끝이에요. 지도 속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지도 속에서 짚어라. 그러면 어떻게 짚어야 돼요? 에덴에서 시작해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바벨, 이 지역을 말해요. 그럼 12장부터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러니까는 이 지역의 문화를 백그라운드를 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여기서부터 뽑아서 어디로 가요? 기름진 반달 지형의 길을 쫓아 팔레스타인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거하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낳아가지고 그 다음에 에집트로 내려가서 가나안을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집트로. 그러니까 에집트로 들어가는 이 애굽까지가 뭐예요?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를 지도 속에서 그릴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게 창세기 이 지도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스토리가 흘러가는 거를 지도 속에서 함께 추적하면서 읽으려면은 이 그림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끝나고 나면은 출애굽기죠. 그럼 출애굽기에는 누구와 맨 처음에 등장해요? 출애굽기 맨 앞에 모세가 등장하죠. 그럼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70식구예요? 많아요, 식구가? 예, 식구가 굉장히 많죠. 몇 명이나 늘어났어요?
장정만 몇 명이라 그래요? 장정만 60만 명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다 합치면 약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숫자가 늘었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400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도 속에서 이 애굽해가지고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성경이 침묵해요. 그렇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사이는 한 페이지 차이지만 그동안에 400년이 지나고 인구는 얼마가 늘어나는 거예요? 몇백만 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시간적인 갭이 있구나, 공간적인 갭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의 두께를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출애굽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자, 출애굽기가 시작돼 가지고 출해 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이제 갈 건데, 출애굽기 1장이 시작하는 곳은 에집트입니다. 물론 장소로 말하면. 그런데 출애굽기가 끝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 여러분 출애굽기 맨 끝에 40장을 가보세요. 지금 맨 끝에 40장을 가보시면 대충 그 장소가 어디인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맨 앞은 어딘지 알겠죠? 에집트에 가 있죠 우리가. 근데 출애굽기 맨 끝은 어디예요? 장소가 보니까 거기 무슨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 뭐를 드렸대요? 봉헌 예배드리죠? 뭐를 완성했어요? 성막을 완성했잖아요. 자,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 예배를 드렸다, 봉헌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장소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어디예요? 시내산이라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 시내산. 어디예요? 시내산. 자, 출애굽기의 앞은 어딘데? 에집트인데 출애굽기의 끝은 시내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도 속에서 봅시다. 창세기는 에덴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거쳐서 우르를 지나서 이렇게 해서 에집트까지 오는 그림이라면, 그럼 출애굽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굉장히 짧아요. 여기 에집트에서부터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고요. 그렇죠? 홍해 건너고 아말렉 사람 전쟁하는 얘기 있고 뭐 쓴물이 단물이 되고 그런 얘기 조금 있고요. 그리고는 여기 하나님의 산 호렙, 시내산 있죠. 여기 시내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 시내산까지 와서 일어나는 일, 여기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짧죠?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에집트에서 어디까지? 시내산 여기까지 딱. 그러니까 출애굽기도 두 개로 생각하면 쉬워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하나는 에집트에서의 생활이고요. 또 하나는 어디에서의 생활이에요? 광야 들어와서 시내산까지 와서의 생활이에요. 에집트에서 있었던 일, 그럼 머릿속에 쭉 이렇게 올려보세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에집트 출애굽기에서 뭐 모세가 뭐 내 백성 내놔라 그러고 뭐 그런 얘기 있죠. 10가지 재앙이 있고 바로에게 나가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모든 얘기가 생각이 나면서 장소는 여기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세요. 그 다음에는 에집트에서의 삶이 끝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출애굽. 그럼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 2개월 걸려요. 얼마큼 걸려요? 2개월. 2개월 걸리고 나서 약 11개월쯤 시내산에서 머물러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자, 출애굽기 퍼즐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습니까? 아, 그렇게 생겼구나. 장소로 말하면 어디고? 에집트에서부터 어디까지고? 시내산이고, 그동안 일어난 일을 크게 둘로 나누라 그러면 하나는 에집트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광야를 2개월 동안 오고 시내산에서 약 11개월쯤 있는 동안 일어난 일이 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출애굽기 스케치 하셨습니까?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길 만들고 있는 중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레위기. 레위기에서는 시간이 흘러가나요? 레위기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또
이웃과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뭐예요? 법전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속에서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도 속에서 말하라 그러면 어딘지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마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가는 어간에 하나님이 레위기를 주셨을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레위기 안에서는 스토리가 흘러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꼭 생각해 놓으세요. 창세기, 출애굽기는 한자어예요. 그렇죠? 한자 말이잖아요. 창세기, 한문이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한문으로 쓰려면 쓸 수 있거든요. 레위기는요. 레위는 뭐예요? 사람 이름이죠? 네, 레위. 근데 민수기는요? 한자어죠. 민수기, 영수기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 민수기 그러니까 꼭 영수기 언니 같은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선 목록 이름부터 우리가 안 익숙한 게 많거든요. 목록 이름부터. 이름도 익숙하지 않지만 그 내용이 커버하고 있는 범위가 어딘지를 잘 모르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가. 근데 지금 창세기 지도 속에서 보여요? 창세기 지도 속에서 보이죠? 둘로 나눠서 보이죠? 출애굽기 보여요?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우리가? 시내산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는요? 레위기 속에서는 우리가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레위기는 하나의 법전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정체성 가만히 있는 거예요. 레위기. 그 다음에 뭐예요? 민수기. 민수기는요? 민수기는 가요, 서 있어요. 민수기는 가요. 민수기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느냐, 요걸 또 잘 봐야 돼요. 그래야 민수기 퍼즐을 알죠. 그럼 민수기가 어디부터 가겠어요? 시내산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출발 지점은 어디다? 시내산.